자, 예시인데요. 얘가 사실 단독의 예시라기보다는 다른 것과 결합된 예시로서 의미를 갖는데 우선은 살펴보시면 이건 예시다. 뭐 화학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has given the world, 자, 이 세상에 어떤 산업을 줬죠. 자, 그러면 화학으로 만들어진 산업이 존재하죠. 근데 그 산업이 결국엔 어떤 일을 벌였냐?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뜻이잖아, 얘들아. 그 산업으로 ecological damage, 생태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생태계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글은 화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죠. 누구에게? to? 환경에게. 그러면 환경에 안 좋은 영향 준 거. 자, 점수표 나중에 보시고요. 현재에 충실하세요. 까르페 디엠. 오케이? 지금이 쌓여서 그 점수가 되는 것이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는지, 그리고 화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을 때. 자, 메디벌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 막 급부상하는 게 있었어. 부상하고 상승하는 게 있었어. 자, 뭐를 상승했냐? 이거 이용이란 뜻이죠. 또는 안 좋게 이용하는 거 우리 그치 착취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건 명사고요. 동사 따로 있죠. 비슷하게 생겼지? exploit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이용하다, 착취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인간이 천연자원을 갖다가 막 열심히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which 이렇게 컴마 찍고 같이 나오죠? 그럼 주로 앞문장이죠? 여기서는 그냥 rise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막 열심히 천연자원을 갖다 쓰는 것이 evolve into 뭐뭐로 발전되었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바로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 자, concern이라고 하는 건 염려와 걱정이죠. 미래 세대를 위한 걱정을 evolve into, 낳게 했다, 발전시켰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들아, 미래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까 걱정했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천연 자원 활용하는 게 결국엔 부정적 영향. 그러면 천연 자원의 활용 미래 세대에게 피해. 아직 환경은 나오지 않았죠? 그게 환경 파괴로 만들어졌겠지, 얘들아. 미래 세대가 살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가 서론이 조금 길어요. 1번 앞에까지가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거 살펴보자. 자, 그래서 intellectual 하면은 어떤 뜻이 있죠, 여러분? 지성의, 지식인의.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회 지식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 지식인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내용이 중요하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지식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미래 세대한테 미래는 없다! 막 이렇게. 우려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봤냐? 이 운동에서는 so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천연자원의 활용에서 기술까지 넘어온 거지. 그것을 as 뭐로서 바라보다 이런 뜻이죠, 얘들아? humanizing 하면은 인간화란 뜻인데 비인간화. 다시 말하면 비인간적이다 얘기하는 거야. 인간성을 파괴했단 얘기야. 그러면 기술 사용하면 우리 인간성 파괴하는 거야. 비인간화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분사금 쓰죠. 자, 뭐 하면서 그 결과, 여기서 결과로 보면 되죠. causing, 사람들한테 목적어 보는 거지. 이렇게. romanticize 하면 뭐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이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해 좋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술은 결국엔 인간을 파괴하는 거니까 비인간적인 거니까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시골 생활을 우리 합시다. 기술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some of this view, 이러한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점을 정리해보자. 어떤 관점이야? 결국엔 기술 사용하지 말고 시골의 삶, 유유자적하면서 우리가 쓸 거 다 우리가 만들어 쓰고 그런 거 있죠? 되게 소박한 그런 인생을 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1번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연결고리 보세요. they,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겠어? 이 지식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found refuge. refuge 하면은 무슨 뜻이야? 피난처를 마련했어. 여기로 도망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골, 뭐 환경보호, 기술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데로 갔겠지? 자, 어디? in the section, 어떤 부문으로 갔어? 바로 환경운동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환경운동과 이 기술은 서로 반대에 있는 거지. 왜? 기술 쓰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이 환경운동으로 넘어갔다니. 자, 그리고 이 환경운동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assert는 주장하다 이런 뜻이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겠니 얘들아? 야, 원래 본래 자연은 말이지 is better. 야, 훨씬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preserve, 잘 보존됐어. 그래? 뭐 때문에? by excluding human activity. excluding 뭐 하는 거죠? 배제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 없었을 때가 훨씬 자연이 더 좋았다니까? 인간 활동. 여기서 인간 활동이 뭐죠? 바로 기술이죠. 맞아요. 기술이 없었을 때가 자연은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인간 활동 치우고 우리 소박하게 살자. 그럼 위에서 주장한 사람들하고 그쵸? 같은 맥락이니까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죠. 갑자기 확이라고 하는 게. 자, support this view. 그럼 선생님 지금 뷰가 계속 나오는데 같은 건가요? 우리가 알아봐야지. 이 뷰와 이 뷰가 같으면 계속 연결되겠고 아니면 누가 끼어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관점의 supporter. 뭐 하는 사람? 지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자, 옹호자 정리했어요.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advocate 또 그치 그건 기억하지 얘들아. 그리고 proponent 형용사 같이 생겼지만 제 명사야. proponent 찬성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점은 뭐야? 야, 기술 쓰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두자 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뒤에 거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얘들아. 자, 빠른 기술적 발전이 main source, 원인이다. 뭐? 맞네. 생태학적 degradation,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니? 저하, 악화 이런 뜻이야. 그럼 얘들아, 환경적으로 악화됐다는 얘기는 환경에 피해가 됐다는 얘기니 안 됐다는 얘기니? 됐다는 얘기죠? 그럼 기술 사용은 환경 파괴 원인이야. 위에 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끼어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면 야, 노력이 필요해. 노력이 should be made, 만들어줘야 돼. 얘 slow down 해야 돼. 얘 누구겠어? 인간 활동이자 기술이죠. 기술과 인간 활동 좀 속도 좀 늦추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계속 저 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This view 또 나와. 이렇게. 그럼 이 관점은 기술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관점은 비록 though credible 원래 그 애들 주어 동사에는 그냥 뺀 거야. At face value. 자, 재미난 표현인데요. At face value가 무슨 가치를 얘기할까요? 혹시 액면가라고 들어보세요? 액면가? 액면가는 겉으로 보이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의역하면 되냐면 겉으로 보기에 이런 뜻이죠. 그럼 겉으로 보기에 credible, 이거 신뢰할 만해. 그래, 기술 사용하면 자연 파괴 일어나니까 기술 사용하지 말자. 말이 돼 보여.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이 관점은 confuse A with B 아이들아. 전체가 같이 알아도. 그럼 confuse A with B 뭐야? confuse A with B. A와 B를 혼동한 관점이라는 거야. 자, 그럼 A에 밑줄 쳐보자 얘들아. 기술적인 발전과 advancement, 그 다음에 특정한 기술의 영향을 혼동한 것이다. 자,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뭐야? 특정 기술의 피해. 누구한테 준다고? 환경에 계속 주고 있잖아. 이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건데 야 기술 발전되면 무조건 환경에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혼동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걸 헷갈려 한다는 얘기잖아.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기술 발전하고 얘네들이 피해 끼치는 건 다른 거야. 어떤 영역에 피해 끼칠 수도 있지.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닌 거란 말이야. 라고 꼬리 자르기 하고 있죠. 갑자기 새로운 맥락 나왔지만 자 기술 사용하지 말자. 무조건 기술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A, B 구별 못해서 그러는 거야. 말 되죠? 기술 발전과 어떤 거에 나쁜 영향은 서로 다른 건데 구분 못하니까 기술 사용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번 봐봐. 이러한 엄격한 adherence, adhere to가 어디에 달라붙다 이런 뜻이잖아? 바짝. 그래서 어떤 거에 어떤 태도를 고수하다 집착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렇게 뭔가 융통성 없이 계속 이거에서 집착하고 고수하는 것. 어떤? 이 관점. 이 관점은 뭐라고요? 기술 안 돼. 환경을 위해선. 이렇게 하는 관점이죠. 계속 그 관점 하고 있어. 이 관점에 대한 계속적인 이런 고집은 어떻게 될까요? prevent. 막겠죠. 뭐를 막겠어? 당연히 기술 사용하고 기술과 관련된 공학 사용하지 말라고 하겠죠? 기술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술과 공학이 어떤 핵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공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야? 얘가 꾸며주죠. 관계부사로 어떤 거야? 기술이, 이거 기술이거든요. 기술과 공학이 너무너무 필수적인 영역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야? 환경적인 관리. 자, 무슨 얘기냐 얘들아? 어떤 기술은 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야?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속 야 기술 무조건 나빠 라고 하면 이 기술로 환경을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없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디 들어가나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앞에 문장은 야 환경에도 필요한 기술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 사용하지 말자?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얘 갑자기 이런다? 야 근데 하지만 많은 과학적 토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술이죠. 어떤 과학적 토대 기술들은 친환경적인 화학,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들은 환경을 위한 화학으로 사용되기도 해. 다시 말하면 모든 기술이 나쁜 거다 아니다? 아닌 것도 있다. 근데 하지만이잖아. 그럼 여기서 얘들아 기술은 환경에 도움돼. 난 얘기했잖아? 하지만이래.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기술? 환경에 피해가 돼. 그럼 피해되는 애도 있고 도움이 되는 애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기술의 금지는 안 된다. 그럼 환경에 피해되는 거 어디서 얘기했어? 여기 있잖아. 그쵸? 화학은 어떤 사람 만들어냈어? 얘가 생태야. 생태계 파괴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니 얘들아?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사실 케미스트리 찾았으면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제목 주제 적읍시다. 상반된 관점이죠. 이거는 환경 파괴해. 아니야. 하는데도 도움돼. 그리고 그만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할 수 있죠. 따로 볼만한 단어는 없고요. 수축 테스트 2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빈칸은 다 했고요, 여러분. 이제 문장 넣기만 몇 문제 남았었거든요. 요것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꺼내시고요. 270.
네 문제만 해볼게 얘들아. 네 문제. 문장 넣기는 시간 오래 많이 안 걸리니까. 자, 20번, 22번, 24번, 26번. 20, 22, 24, 26. 네, 26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9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드릴게요. 유심히 힌트를 찾아보세요.
26. 20부터 26 짝수. 시간 조금만 더 줄게요. 자, 봅시다. 채점 한번 해보십시오. 20번에 3번, 20번에 3번, 22번에 2번,
24번에 2번, 26번에 4번. 혹시 다 맞으신 분? 하나 틀리신 분? 오케이, 잘하셨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그럼 20번부터 간단히 답만 한번 축축축 찾아봅시다. 자, 200cc. 그럼 내가 어떤 거에서 갑자기 너무 빨리 골랐거나 너무 늦게 골랐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얘들아, indeed. 정말로, 실제로, in fact랑 똑같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으면 앞에 실제와 다른 어떤 상황이 주로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어떤 중세시대에 calculating, 계산을 하는데 추정을 하는 거죠. 계산하다죠. 뭐로 하는 거? 손이라든지 눈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거. 그것은 sometimes 뭐라고 여겨졌냐? producing, 만들어내는데 shabby sort of knowledge. 자, 지식은 만들어져. 근데 무슨 뜻이야?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런 거야. 그럼 얘들아,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서 지식을 도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무언가 세서 지식을 도출한다는 게 인정받았다는 거,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여겨졌냐? producing, 어떤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inferior, 열등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inferior는 to를 쓰지 얘들아. A보다 열등한. 그래서 뭐뭐보다의 의미에 then을 쓰지 않고 to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abstract thought의 that보다는 열등하다. 그럼 여기서 that은 당연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지식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추상적으로 사고해서 나온 지식이 있겠고, 눈이나 손을, 우리의 신체를 뭔가 사용해서 관찰하든 뭘 만지든 해서 나오는 지식이 있겠지? 누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추상적인 사고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디쯤에 나오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냐?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이 아주 세부적인 어떤 기록, 지식을 알아내기 시작했어. 뭐, 이 밑에 별표 단어죠? 천체 움직임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Using resulting table. 그럼 이거 어떤 결과표겠죠? 이 결과표로 어떤 것들을 포착을 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천체들이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네? sieve out은 이거 뭐 거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거르고, 왜? 규칙성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또 뭘 알아냈어? 신의 은총. 저렇게 하는 건 신의 은총이고, 다시 말하면 천체를 보물어서 무언가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도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자, this, 이런 식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 seed, 씨앗이죠? 무언가의 시작이 되긴 했어. What we call scientific method. 뭐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기를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에 씨앗이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방법은 뭘까요? 동격이죠. demonstration. 뭐 하는 거죠? 무언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과학적 증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증명하냐? 동격이죠. 자, 다시 말하면 정확한 관찰이 could be 사용될 수 있다. 뭐에 사용될 수 있다? 얘들아, be used to forecast. 엄청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야? 예측하다. 그렇죠. 그럼 하늘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서 우리도 뭐 해시계 이런 것처럼 어떤 미래에 비가 오겠구만, 일식이 있겠구만, 월식이 있겠구만,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정확한 관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눈으로 관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 특정한 어떤 기계 썼다고 그랬어? 안 했다고 했어. 그냥 하늘 올려다보고 관찰하고서 불규칙성이구만, 규칙성이구만, 저거는 뭐 신의 은총, 별똥별 같은 거구만,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받은 게 주어진 문장이죠.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in this sort of cosmic comprehension did not develop smoothly over the century. 자, 봅시다. 측정이죠.
그러면 육안으로 무언가를 관찰해서 측정하는 거, 뭐 하는 데 있어서 cosmic 하면 얘들아 우주야. comprehension 이해죠? 그럼 이렇게 우주, 천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우주의 cosmic의 이해를 위해서 측정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올려다보고 불규칙성 같은 거 규칙성 찾아내는 이 중요성이 did not develop, 발달하지는 않았어. 어떻게 발달하지는 않았어? 원활하게. 그럼 얘들아 어떤 게 원활하게 편안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치.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뭔가 이렇게 천체를 관찰하는 이 중요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달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왜? 누군가가 반대할 수도 있고 기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살펴보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the suspicion.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래? 의심이래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의심을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의심은 was due to 뭐 때문이었어? 고대 그리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잘 몰라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스콜라 학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하는 사람이 철학가들이죠. 이런 과학자는 아니잖아? 이 사람들에 의한 영향이었어. 그럼 갑자기 의심이 왜 나오냐고. 그 의심이 뭔 거야 여기서는. 야 철학적인 지식보다 너네 눈으로 관찰하고 한 거 그거가 훨씬 더 별로인 지식이야 라고 하는 의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이 누구 때문이다? 이런 철학가들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강조하는 이 철학가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중간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서스피션이 아주 중요했고 이거 원활하게 발전하지 못했어.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게 바로 의심이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두 번째 거 넘어가자. 22는 애들 어땠어? 괜찮았어? 자, 우선 얘도 비슷한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compounding the difficult to now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compound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거 쉽게는 무언가를 더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뭐 화합물 이런 뜻 있죠. 뭐 가중시키다 이런 거야. 그럼 엄청난 힌트 아니냐 얘들아? 어려움에 더 가중되는 것은 그럼 이미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 이런 얘기 있잖아. 아 여기서 그러면 어려움 나왔겠구나. 원래 있던 어려움에 그 어려움에 또 무언가를 더하고 가중시키는 것은 이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에르건미스트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인간공학자래. 어쨌든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얘기하기를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네요. difficulty에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설상가상은 바로 정보의 과부하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정보의 과부하가 일종의 추상적 개념의 장소인 거야. 이 정보 과부에 한해서는 누구? 그쵸? 우리의 주인공 나오죠? 우리의 리더는 지도자는 오버런된데 얘들아. 무슨 뜻이야? 압도된. 인풋은 뭐야? 투인물이니까 정보죠. 이 정보 과부하 때문에 우리 리더는 여러 가지 들어오는 메시지에 인풋에 압도돼. 그거는 온갖 채널로 들어오는 애들이야. 그런데 결국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안 읽어도 된다고 했죠? 대부터 여기까지가 이 정보 꾸며주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정보가 막 쏟아져. 진짜 따발총처럼. 그러면 distract, confuse her thinking. 어떤 결과를 초래한대? distract, 산만하게 해. 혼란스럽게. 누구? 그 리더의 사고를. 그럼 이건 어떤 어려움이니? 지도자의 어려움이죠. 정보 과부하가 발생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사고의 혼란과 산만을 초래한다. 그럼 앞에도 무슨 얘기하겠어? 지도자의 어려움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 과부하까지 있어. 그리고 뭐 다른 거 추가적인 어려움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면 살펴보자. 우선 어려움이 한 개는 무조건 깔려줘야 돼. 자, clarity, 명료성이죠. 명료함. 아주 명확한 거 있지. 명료함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누가? For reader, 리더가 얻기에.
그러면 사고적 명료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뭔가 명확하게 사고하는 거, 야, 되게 어려운 일이야. 리더가 명확하게 사고하는 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거나 사고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 자, concern of the present tended to seem larger than potentially greater concern that lie further away. 이건 진리죠. 자, 현재 어떤 걱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걔가 더 커 보여. 자, 누구보다 커 보여? 잠재적으로 더 큰 걱정. 근데 이 걱정은 어디 있어? lie, 놓여있죠. 어디? farther away. 먼 훗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뒤에는 이 걱정거리가 거의 100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현재 한식, 미래 100이거든? 나는 이게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지. 제대로 의사결정 사고하는 거니?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럼 뭐예요? 지도자가 제대로 의사결정 사고 못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 some decision, 이제부터 이유 밝히겠죠. 자, 몇몇의 의사결정은 자, by their nature 무슨 뜻이야? 본질적으로, 애초에 라는 뜻이야.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결정을 왜 하는 거야? 멍청이 같이. 이걸 먼저 대비해야 되잖아. 앞에 있는 10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사결정은 뭐를 보여준다? 드디어 나오죠. 첫 번째, 너무 복잡하대. 그럼 내가 얘가 얘 10이고 얘 100이네? 그럼 100 먼저 대비해야지 할 텐데 얘네들이 복잡하게 생기니까 누가 100이 뭐가 10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복잡함 때문에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복잡함은 변수죠.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복잡할수록 얘들아 변수가 여러 가지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는 복잡성이야. 자, 이제부터 나올 수 있죠? 이미 어려움이 처음에 나왔어요. 문제가 복잡해서 그래. 자, 넘어갑시다.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세요. 대안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if not이야. 앞에 있는 가정을 뒤집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복잡성과 관련이 있는가? 자, 리더의 정보는 might be 어떻게 될 수 있어? fragmentary. 이걸 줬어야 되는데 아니 좋네. 단편적인. 그럼 얘들아 정보가 단편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란 얘기니? 한 개란 얘기니? 아니면 엄청 조금이란 얘기니? 그렇죠. 뭔가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게 아니라 정보가 없이 뭔가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단편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한쪽만 보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리더의 정보가 단편적이 된대. 그럼 얘들아 복잡성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복잡하다는 건 오히려 요소가 너무 많은 건데 얘는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야. 한두 개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반대 얘기죠. The leader's information, 그 리더의 정보가 어디 갔어? 또 했네. 어쨌든 이거 단편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뭐 한다? 그 리더가 fill in 하면 애들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내가 뭔가 켜켜하게 안에 세부상의 변수가 있는 걸 다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공간이 있으니까 추정과 가정으로 채우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밀도 있게 해서 의사결정을 했어. 근데 지금은 단편적이니까 여기는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명확한 사실이 아닌 어떤 추정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하는 거? damn. 심지어 이 추정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그럼 얘들 봐봐. 복잡성의 얘기 나서 뭔가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어. 그리고 중간에 뭐였어 우리? 그렇지. 오히려 이 얘기였죠. 이건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중간 내용은 뭐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와서 힘들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거야? 이제는 완전 반대 상황이잖아. 고려해야 될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단편적이야. 그러니까 추정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추정 뒤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상황에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디? 2번에서 끊으셔야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이런 거 나와. 장점이죠. 또는 가치죠. 그런 다음에 얘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지금 리더가 의사결정이 명료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잖아? 그런데 얘가 가치예요. 리더가 하는 중요한 결정의 가치는
by their nature. 아까 무슨 뜻이었어? 본래, 본질적으로 뭐다? clear cut. 클리어랑 다른 말이니? 명확하게 자른다. 무슨 뜻이야? 명료한. 이번엔 뭐래요? 위에서는 의사결정? 뭐하게 하는 거? 명료하게 하는 거? 방해하는 요소들. 첫 번째는 복잡성. 두 번째는 뭐였어? 정부 과부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간편함. 근데 지금 뭐래? 애초에 의사결정이 명료할 수가 없어.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유 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4번 뒤에 3번 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답만 또 찾아봅시다. 24는 얘들아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결정적 힌트가 나와. 자, 힘내봅시다 여러분. 자, 딱 10분 컷, 10분 안쪽 컷. 자, 특히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 얘기하다가 특정한에 추가할 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추가적 얘기라고 알 수 있어. 하남 미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특히나 하남 학생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 추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야.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편애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자, 걔네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찾아. 자, 그룹을, 집단을 as 뭐로써? 2명 이상의 사람들로 정의한대.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게 얘들아 결정적 힌트였지? 자, 그러면 아무나 그룹으로 불릴 수 없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룹이에요? 첫 번째, interact. 무슨 뜻이야? 의사소통. 그치?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야 된대? exert 해야 된대. exert 무슨 뜻이야? 이제 알아야 돼. 발휘하다, 행사하다 이런 뜻이야. 무언가 밖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뭐를 행사하는 사람? 상호 간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혼자 고립돼 있어서 우리가 각자 가만히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핸드폰만 한다. 상호작용? 상호 간의 영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는 그룹은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뭐로서 인정해준다? 야, 너네 그룹이네? 라고 특히나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앞에 되게 빨리 나오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 그치? 컬렉션은 뭐야 얘들아? 모음.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우리가 생각한대? 저거 무슨 집단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읽은 건 뭐야? 모여있다고 다 그룹은 아니다. 자, 하지만 어떤 연구하시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용어를 뭐겠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어떻게? precisely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그렇지. 아니야, 모여있는다고 그룹 아니야, 이래야지 그룹이야 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읽은 내용 그거잖아. 근데 우리는 상호작용이 좀 들어가 있을 뿐. 여러분 2번 뒤에 읽자마자 느낌이 세야 돼. It i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interdependence from common purpose which distinguishes the member of the group from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 어디서 느낌이 세해야 돼? 그렇지. 디스죠. 이러한,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야? 상호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뭐야? 서로 간의 의존성. 그러면 디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언급해야지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위에서는 상호 얘기 있어 없어? 없어. 정확하게 누가 짚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2번에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야, 근데 특히 그냥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하냐면 상호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그룹으로 정의한대. 바로 이 상호작용이야. 상호의존성이야. 이거 문장으로 잠깐 볼게요. It is, which. 정체가 뭘까요? 강조 구문이에요. 선생님 왜 대시 아닌가요? 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which를 쓸 수 있죠. 사람일 때 who 쓸 수 있고, 그쵸? 앞에 내용이 일반적 사술이면 interaction, independence 이런 거는 대수로 볼 수 있죠. 그럼 봐봐 얘들아, 해석해 볼게요 선생님이. distinguish, 구별하는 것은 누구와?
자, 그룹의 사람들과 aggregation 밑에 나와있지. 무슨 뜻이야? 집합, 컬렉션은 똑같아. 그러면 이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냐? 아니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냐? 구분시키는 게 바로 뭐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내용 구체적 서술이니까 2번에 넣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예시죠. 자, 마지막 거 28번 보자. 이것도 곤방쳐져.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내용은 진짜 어렵거든? 근데 문제풀이 자체는 엄청 좀 간단해. 근데 말이지 이렇게. 봐봐. 우리의 리소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 있지. 그게 comes with, 함께 온대. 뭐? 역사적 의미랑 같이 온대. 의미의 역사, 다시 말하면 역사적 의미랑 같이 온다는 거야. 자, 그게 무슨 의미야? How they, 어떻게 그 자원들이요, 자원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나. 특정한 의사소통의 시기에 는 이렇게 되는 거죠. is 열려있대? 그럼 무슨 뜻이야? 가능성 끝까지 버티세요. 가능성이 있는 어떤 협상에. 간단히만 말하자면 얘들아,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온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 야 근데 그 자원이라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겠지 그 자원이. 근데 그 의미는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협상의 가능성은 야 근데 그것들 요즘에 그렇게 안 사용하잖아 이 뜻이야 라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어디 보시면 돼요? 언어적 자원, 자원이네. 핵심만 볼까?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뭐로써? as 비어있는 형태로. 자, 이렇게. 그럼 어떤 애들아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한테 그냥 텅 빈 상태로 오지 않는다는 거. 어떤 준비가 돼? be filled with 개인의 의도가 채워질 준비가 된. 무언가가 얘들아 비어있는 상태로 나한테 오면 내가 이걸 채울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상태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에가 비었다는 거야, 안 비었다는 얘기야? 안 비어,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rather 나오죠. 그렇다기보다는 걔네들이 우리한테 와. 뭐 그렇네. 이미 의미를 갖고 오는 거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용물이. already 이렇게. 댐은 당연히 뭐예요? 자원이죠. 자원 안에 이미 embedded, 구현된 이미 들어가 있는 의미가 꽉 차서 오는 거야. 그 의미가 뭐겠어? 그치, 의미의 역사겠죠. 그럼 무언가 단어는 우리한테 채워서 온다. 자,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의미들, 그럼 무언가 꽉 채워져서 온 의미들은 are not derived from, 무슨 뜻이야? 어디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 derive from은 어디부터 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래? 보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 rather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논리적인 원리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와? 걔네들은 여기만 볼게. 그 의미들은 만들어지는 거야. build up. 쌓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뭐를 통해서 쌓이냐? 자, 과거의 어떤 사용으로부터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목표 성취를 위해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빌드업 되는 게 다 달라. 이 빌드업은 누가 결정해? 어떤 특정한 것이 결정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자원은 역사적으로,
특정하게 쌓여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켜켜이 마치 무슨 크래커 같은 거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특정한 어떤 의미가 다 내포돼서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자. 자, linguistic resource 거의 다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은 come to this moment 우리 이 사용하는 순간에 다가온다는 거. 어떤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conventionalized history meaning. 자, conventionalized 무슨 뜻이야? 관습화된. 얘들아, 관습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랜 역사를 거쳐서 그치 쌓여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관습화돼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야. 전통적으로. 자, 그리고 또 나와. 강조금은 또 쓴 거야. 그러면 관습화된 의미로 그리고 이거는 관습성. 똑같은 얘기잖아. 강조금은 쓴 거죠. 그리고 이 관습 때문에 역사적으로 켜켜이 특정하게 쌓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느 정도는 to some degree 특정한 방식으로 bind, 묶어줘.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어떤 단어가 있었어 얘들아. 근데 거기에 누가 우리 조상님 때부터 어떤 의미를 다 담겨줘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따라서 이건 안 중요하고요. 우리는 결과인지 봐봐. 두 가지의 행동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대. 갑자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조상님이 켜켜이 쌓아준 하나의 공만 받았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는 야, 두 가지 행동 취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일반적인 역사적인 컨텍스트. 바로 이거죠. 공 하나. 우리 조상님들이 막 꾹꾹 담아주는 어떤 그런 공 같은 걸 받은 거야. 의미적으로. 그리고 at the same time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맥락에 넣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뭐야? 개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조상님께서 켜켜이 쌓아준 관습적인 이 언어 자원에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중간에 이거 다른 용도로도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open to negotiation 이 되는 거지. 됐죠?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우리 의견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애가 5번에 소개돼야지 얘기할 수 있죠. 답은 5번. 네? 답 잘못 불러주세요. 왜? 답 5번인데? 아, 4번이죠. 미안해 얘들아. 여기 시작이 여기 아니었거든. Sorry. 따라서죠.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얘가 나와야 되지.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협상의 오픈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어. 너 오늘 열강 있다는 증거야.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목요일에 와서 테스트 3 딱 끝난다. 와, 진도 완전 칼 같다. 여러분 풀어오시고요. 5시간 말고. 근데 진짜 학교 다니면서 과제를 할 짬이 있긴 있니 얘들아? 거의 없지. 그럼 얘들아 필수 유형만 풀어와. 필수 유형 풀면 그래도 40분 50분 안에 해결이 되긴 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시간 쪼개서 요번 주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맨날 먹어. 다시 주세요. 네. 수고했어요. 다음 주 이것도 아니 목요일 이것도 마무리하다가 딱 진도 다 끝나네. 수고했어. 가서 얘들아 복장. 이번 주만 좀 잘 버텨보자.